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 손흥민은 이번에도 측면에 붙게 되니까 직접 득점을 노리긴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경기만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드디어 토트넘에서 새롭게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첫 주의봉을 잡은 프리시즌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사실 경기의 결과 자체보다는 프랭크 감독이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가 포인트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할 건데 이렇게 선수들을 포지션으로 써놓은 이유는 전반과 후반에 쓰인 선수들이 싹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후반에 왼쪽 윙어로 뛰었었죠. 프랭크 감독의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4-2-3-1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공격 시와 수비 시엔 형태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수비 시에는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에 자리한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4-4-2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었어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었죠. 원톱인 솔랑키와 공격형 미드필더인 디바인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양 윙어들이 살짝 내려가면서 4-4-2에 가까운 형태를 취했는데요. 이건 후반전에도 선수만 바뀌었지 똑같이 유지됐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초 빌드업 시에는 양쪽 풀백이 모두 풀백답게 벌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골키퍼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식인데요. 지금은 여전히 4-2-3-1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살짝 앞으로 전개가 이뤄질 경우부터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양 풀백의 모습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과 후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전반의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풀백은 상대적으로 후방에 머무르면서 변칙적인 3백의 일원처럼 위치하고 왼쪽 풀백은 아예 최전방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수비수라기보단 약간 측면의 공격수처럼 위치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왼쪽 윙어는 자연스럽게 약간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3-2-4-1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경기 중의 모습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풀백인 우도기는 엄청나게 전진하는 반면에 오른쪽 풀백인 포로는 상대적으로 뒤에서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이 풀백들이 서로 다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 윙어들도 서로 다르게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그림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윙어인 브레넌 존스는 측면에 붙어있는 반면에 왼쪽 윙어인 무어는 측면과 중앙 사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는 왼쪽 윙어임에도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인 디바인과 짝을 이룬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죠. 근데 그렇다면 왜 포로를 아래에 두고 우도기를 측면 전방으로 올렸냐? 저는 이걸 포로의 패스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후방에 있을수록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여유롭게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찌르기가 편하니까요. 과거 리버풀의 클롭 감독도 공격 시 아놀드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낮췄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포로의 위치를 낮추는 것도 같은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왼쪽의 우도기는 패스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못한 대신에 왕성한 활동량과 치고 들어가는 돌파력을 장점으로 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측면 전방으로 올려버리는 식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토트넘이 보유한 센터백들 중 가장 빌드업에 능하고 날카로운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메로가 딱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첫 번째 빌드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게 전반전에 토트넘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은 어땠냐? 먼저 수비 시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4-4-2를 유지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인 돈리와 원톱인 랭크셔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왼쪽 윙어의 손흥민, 오른쪽 윙어에 쿠두스가 자리했는데요. 전반전과는 양 풀백들과 윙어들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원래라면 왼쪽 풀백이 올라가고 오른쪽 풀백은 내려간 상태여야 되는데 후반전에는 반대로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고 왼쪽 풀백은 내려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왼쪽 윙어인 손흥민은 측면에 붙게 되고 오른쪽 윙어인 쿠두스가 중앙으로 좁히는 모양새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 손흥민은 이번에도 측면에 붙게 되니까 직접 득점을 노리긴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경기만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뒤에 있는 풀백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후반전에는 왼쪽 풀백에 벤 데이비스, 오른쪽 풀백에 스펜스가 들어왔었죠.
벤 데이비스는 원래부터 왼쪽 센터백과 풀백을 겸해서 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한쪽을 변칙적인 3백 일원으로 내린다면 스펜스보다는 벤 데이비스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손흥민은 어쨌든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이런 식의 역할을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풀백 자리의 주전은 전반전에 나왔던 우도기와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오른쪽에서 포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토트넘의 후반 구조는 거의 확실하게 이와 같이 전반전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도 전반전에 왼쪽 윙어로 나선 무어처럼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 직접 최전방으로 침투하며 득점을 노리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취임할 땐 전술상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기회 자체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이번엔 반대로 슈팅을 때릴 기회 자체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토트넘의 왼쪽 윙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겠네요. 아마 여기를 뛸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인 테리나 히샬리송에게도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 장점에 어울리는 역할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